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좀 덜 와요. 손님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곧 시험을 치는데 무슨 색 옷을 입고 갈까요? 나는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 가지 개운에 관한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팔자를 열어봤는데 제 팔자는 목이 너무 많아요. 즉 나무가 너무 많아서 살아가는 게 힘들대요. 혹은 제 팔자에는 물이 너무 많대요. 뭔가가 목화토금수 중에서,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뚜렷하게 하나가 많다면 그 많은 것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글자에 관한 것들을 뭐 용신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많은 것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오행을 찾아서 뭐 그거에 관계된 물건을 지닌다던가, 목화토금수가 골고루 있대요. 뭐 강약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할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걸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열에 6, 7명 정도한테는요, 두루 쓰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만세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 팔자, 그러니까 생년월일 시를 이렇게 음력, 양력 구분해 가지고 클릭을 하면 내 팔자가 연월 일시 이렇게 쭉 나오죠. 요즘은 그 뭐 만세력마다 혹은 그런 사주 앱들마다 나는 목이 많다, 뭐 금이 많다, 수가 많다 이런 것들을 잘 색깔별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한눈에 나는 뭐가 없구나, 아니야 나는 오행이 다 들어있어, 이거는 다들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주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내 팔자가 얼마만큼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자리 잡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좀 더 수월하고 부드럽게 살고, 내 오행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졌다면 그 치우쳐짐으로 인해서 그 성패의 폭이 굉장히 커지기도 합니다. 그런 성패의 변폭을 줄이고 좀 더 유순하고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살기 위한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팔자를 열었는데 목이 없어요 한다면, 목과 관계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지니거나 집안에 배치를 해서 그 팔자에 없는 목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과 관계된 것들, 뭐 나무, 화분 이런 것들을 집안에 거실에 혹은 내 안방에 하나 배치해 놔서 잘 한번 키워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한 행위가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행했다고 해서 못 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거나 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그 물건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유순하게 살 수 있는데 반드시 도움은 됩니다. 이 목이라는 거는 그러한 초목 풀뿌리도 되고요. 그리고 색깔로는 파란색, 초록색 그러한 것들은 다 목기에 해당됩니다. 화가 없습니까? 화는 따뜻하다, 불, 태양이죠. 그런 사람들은 집안에 꽃그림, 목단꽃, 목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빨간 꽃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 명절이니까 친척들 모여서 고수톱도 가끔 화투판 버리는 집도 있지요. 거기에도 목단꽃이 나와요. 그러한 목단꽃 그림도 하나 놔둘 필요도 있고요. 꽃이 피는 화초, 화분도 다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집 가장이 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거실 소파 한 켠에 커다란 키 큰 그 스탠드도 하나 놔둘 필요도 있습니다. 화가 없는 해로움을 반드시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제 팔자에는 토가 없대요. 토는 땅입니다. 그러면 토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토가 하는 역할은 어떤 기운을 열고 닫는다라는 뜻인데, 팔자에 토가 없는 사람은 그 조절력이 약합니다. 많이 한꺼번에 잘 살았다가 갑자기 망한다던가 그런 식의 변폭이 큰 것을 의미하는데요. 팔자에 토가 없는 사람은 아파트에 살 수 없나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살아야 하나요? 고층 아파트 빌딩에 살면 안 되나요? 그런 것과는 상관은 없고, 여름 피서를 가실 때 계곡이든 바닷가든 평평한 돌, 탑을 만들 건데요. 5층 석탑이 필요합니다. 넓적한 돌을 층계 이렇게 쌓아 올려 가지고 탑 모양을 만들 수 있게끔 매끄러운 돌을 5개 주워 오십시오. 그 돌을
안방이나 거실 TV 옆에 장식장 같은데 예쁘게 쌓아 올려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쌓아 올려서 놔두어 보십시오. 토가 없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발붙일 땅이 없다라는 의미도 되니까 자꾸만 떠돌아다녀야 된다,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한다,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한 행위들을 주저앉춘다라는 뜻도 됩니다. 5층 석탑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금 잘 하고 다니신 분들 있죠. 그런 것도 다 일종의 개운법입니다. 목이 없어요, 초록색 입으세요. 화가 없어요, 빨간색이 좋아요. 토가 없어요, 노란색, 황토색이 좋아요. 근데 금은 흰색에 해당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금이 필요한 사람은 꼭 흰 옷을 입어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백이민족이므로 팔자에 금이 없는 사람은 색깔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수가 없는 사람은 항상 살기를 강이 흐르는 곳 바닷가 근처에서 살아요. 내가 사는 동네 이름이 삼수변이나 혹은 내천자가 들어가는 곳, 바닷가 근처, 바다 해자가 들어가는 곳,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이 없는 사람은 집안에 어항 같은 거 키워주면 좋겠죠. 풍수 개운법에서 가끔 구호도 같은 것들도 물이 필요한 사람이 집안에 걸어 놓기도 하는데 구호도도 실제 좋고요. 구호도란 말은 물고기 9마리, 잉어가 9마리 헤엄쳐 다니는 그림 있죠. 그런 거 걸어 놓으셔도 되고, 겨울에 가습을 위해 가지고 물이 똘똘똘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 가끔 보셨지요? 가게 같은 데 가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집안의 한켠에 설치해도 됩니다. 그런 행위들은 전부 다 내 팔자에 물이 없는 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는 어둡다, 캄캄하다, 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채색 옷, 그러니까 검고 회색 이런 옷들을 입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행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가 더 필요한가요?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보기 좋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천간에 갑을이란 거는 목에 해당되고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예요. 그리고 12지지 중에 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자, 요때 임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요 글자들을 가지고 내한테 필요한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의 태어난 계절, 연, 월, 일, 시에서 나는 무슨 띠예요? 몇 월에 태어났어요? 했을 때 요 밑에 월지의 글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내 태어난 월이 임묘진 봄이에요. 봄날에 태어난 날이 갑을날이에요. 봄에 나무로 태어난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은 금입니다. 금. 그리고 화가 필요합니다. 봄날에 병정일간으로 태어났다면 화의 기운과 반대되는 금의 기운, 수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봄에 태어난 무기토는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조건 다 갖춰야 돼요. 비도 와야 되고 태양도 떠 있어야 되고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가을에 열매도 맺혀야 되니까 금도 필요해요. 봄날 무기는 주변 글자들을 다 보고 어느 글자가 없는가를 살펴서 개운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필요한 거는 태양입니다. 봄날에 경신 금으로 태어났어요. 이때는 봄과 일간 금이 목금의 밸런스가 이미 맞아 있어요. 그런데 봄날의 금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금이 너무 약하니까 주변에 금이 생을 받아야 돼서 땅도 필요해요. 봄날의 비는요, 열심히 나무를 키워줘야 되니까 금방 내가 가진 힘이 소진돼요. 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오미 계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더우니까 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간들, 여기서부터 요까지 어떤 일간들이건 반드시 연월 일시에 물이 꼭 필요해요. 그 중에서 여름에 태어난 임계, 물날 태어난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가 더 강화되어야 되냐 하면, 내가 여름에 물로 태어났으니까 어디를 가든 인기가 있어요. 인기는 있으나 나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일간의 힘이 굉장히 소진되기 쉬우므로 주변에 다른 곳에 물이 더 있어주는 것도 좋고, 혹은 사주 연월 일시 어디에 반드시 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특히 임계일간 여름에 태어난 물은 사주 내에 금이 꼭 있어야 됩니다. 가을에 신유술 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자, 가을에 나무로 태어난 사람들은 불화, 뜨거운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만 걸어 다녀도 여름이 분명히 끝났는데 지금은 가을인데 햇빛이 왜 이리 강하지? 곡식이 열매가 마지막으로 잘 익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꼭 필요합니다. 가을에 병정 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가을에 태양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의 기운이 내가 열매들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일을 했어. 빛을 쨍쨍 내리쬐어. 그랬더니 나의 힘이 자꾸 소진돼. 목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무기 토일간들은 땅에서 결실을 만들어내려면 나무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을에는 금방 얘기했듯이 태양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금일간에는 똑같이 태양빛도 중요하고 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을에 태어난 임계 물, 추수한 이후에 나락을 이렇게 땅에 펼쳐놓고 말리죠. 그럴 때 비가 오면 곡식이 다 빨리 썩기 마련입니다. 탈곡하는 게 어렵죠. 태양도 필요하고, 이때 태양의 기운을 도와줄 나무 기운, 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나무는요, 자, 너무 추워요. 나무가 얼어붙기 쉽겠지요. 겨울에는 모든 계절들마다 따뜻한 기운, 화가 꼭 필요합니다. 화분 겨울에 어떻게 해놓습니까? 베란다에 놔뒀다가도 겨울에는 다 거실 안으로 들여다 놓죠. 꽃 사러, 화초 사러 꽃집 가면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겨울에 난로 피워 놓죠. 그런 의미의 비닐하우스가 무기토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나무 일가는 따뜻한 태양빛도 필요하고, 그리고 토도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태양은 조화를 이미 갖췄지요.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초목을 틔워야 되겠죠. 그리고 겨울 태양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주에 반드시 목이 꼭 필요합니다. 겨울에 무기 토로 태어난 사람, 이때도 겨울이니까 따뜻한 태양도 필요하고요. 땅에는 반드시 초목이 뿌리를 내려야 땅의 쓰임이 좋아지죠. 그래서 나무도 꼭 필요합니다. 겨울에 태어난 금, 겨울에는 쇳덩어리가 한번 만져보셨어요? 더 차갑게 느껴지죠. 반드시 태양도 필요하고요. 똑같이 나무도 필요해요. 근데 두 개 중에 꼭 고르라면 반드시 태양이 필요하겠죠. 겨울에 태어난 물, 겨울바다 너무 스산하고 추워요. 화도 필요하고요. 나무도 필요해요. 사주는 균형과 조화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고, 추운 계절에는 반드시 뜨거운 태양, 불이 필요하고, 봄, 가을에는 봄은 나무목을 의미하니까 반대되는 글자 금의 속성이 필요하고, 가을에는 추수 결실의 계절이니까 상대적인 목의 기운도 필요하고 화의 기운도 필요합니다. 요 원리만 알고 만세력을 찾아가지고 내 팔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팔자에 어떤 오행이 제일 약한가, 제일 약한 거를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게 개운법입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갑자기 손님이 좀 많아요. 이럴 때는요,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내가 태어난 띠, 삼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인옷을 띠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해살띠 방향, 해묘미 생이면 여기에 육해살 방향은 오, 신자진이면 나의 육해살띠 방향 묘, 내가 사유축띠로 태어났으면 자입니다. 자, 유는 서쪽, 오는 남쪽, 묘는 동쪽, 자는 북쪽. 내 태어난 띠를 기준으로 해서 육해살 방향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소주를 한번 부어 보십시오. 뿌려 보십시오. 육해살이란 뜻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 우리 조상님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이 육해살 방향입니다. 이때 소주를 뿌린다라는 뜻은 조상님,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의 소를 한 잔 치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귀신들 세계도 공짜는 없습니다. 육해살 방향으로 아침마다 깨끗이 청소하고 소주를 한 잔씩 이렇게 쳐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육해살 방향으로 출입하는 조상님들이 나의 힘든 거를 알고 도와줄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기본되는 개운법입니다. 뭐가 갑자기 크게 훅 달라지지는 않으나 미묘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